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이 영국스러운 날씨에 잘 어울리는 영국산 스포츠카를 소개해 드려 볼까 하는데요. 아마 영국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도 영국산 스포츠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차를 모르실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시승기의 주인공은 바로 에스턴 마틴 벤티지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모델은 신형 벤티지 모델이고요.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가 완전히 싹 다 바뀐 2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에스턴 마틴은 GT카로 워낙 유명한 브랜드이긴 하지만 이 차량은 GT카라기보다는 퓨어 스포츠카를 표방하는 포지셔닝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도 궁금했던 차량이고 사실 도로에서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그런 모델이라서 일단 익스테리어도 너무 신기하고 인테리어도 신기하고 여러모로 저한테도 감흥이 크게 와닿은 차량인데요. 그렇다면 얼른 이 에스턴 마틴 벤티지 직접 타보러 가보시죠. 에스턴 마틴은 또 스와닝으로 열립니다. 이것도 참 특이하죠. 에스턴 마틴 벤티지는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세그먼트 장르의 스포츠카입니다. 아마 제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 제 채널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께서는 저의 취향을 어느 정도 좀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차량들을 말씀드리면 페라리 로마라든지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 벤틀리 컨티넨탈 GT, 이런 GT 성향의 럭셔리함을 가졌지만 스포츠성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장르의 차량들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더 극단적인 스포츠카들도 많지만 저는 일상생활에서 막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외형을 가진 스포츠카라든지 막 너무 높은, 정말 높은 고출력의 스포츠카들은 좀 부담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드림카로 삼고 있는 그 장르가 바로 이 에스턴 마틴 벤티지 장르입니다. 일단 이 벤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차량인지. 벤티지는 에스턴 마틴 브랜드의 엔트리급 모델입니다. 즉 가장 낮은 등급의 에스턴 마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낮은 등급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상당히 좀 미안하고 조심스럽고 가격도 결코 낮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벤티지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2세대 페이스리프트가 된 가장 최신의 에스턴 마틴 벤티지 모델이고요.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V8 8기통 트윈 터보 엔진에 ZF 8단 미션이 결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에 따라서 시스템 출력은 656마력에 토크는 81.6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슈퍼카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턴 마틴 벤티지의 그냥 시작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2억 9천만 원, 2억 후반 정도의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에스턴 마틴 역시나 포르쉐라든지 맥라렌, 페라리, 람보르기니처럼 옵션을 하나하나씩 넣어서 나만의 에스턴 마틴을 만드는 재미가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에서는 이걸 Q라고 부르는데요. 비스포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넣다 보면요, 지금이 제가 타고 있는 에스턴 마틴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도 외부의 카본 패키지라든지 굉장히 멋스러운 그린 컬러의 익스테리어 컬러 등등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에도 카본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넣다 보면은 4억 초중반대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벤티지의 금액대입니다. 그래서 2억 후반부터 시작을 하지만 어느 정도 옵션을 좀 매력적으로 넣다 보면 3억 원대의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 바로 에스턴 마틴 벤티지입니다. 그래서 벤티지는 앞서 에스턴 마틴의 엔트리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말인 즉슨 그걸 조금 더 돌려서 얘기하면 에스턴 마틴 중에서는 가장 작은 차량입니다. 차가 작다라는 건 그만큼 또 운전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차량의 전장은 4.5m가 채 되지 않습니다. 4.4m고요. 이 전장은 포르쉐 911보다도 더 짧은 전장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실내 공간, 휠베이스는 되려 포르쉐 911보다도 더 넓은 휠베이스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은 에스턴 마틴 벤티지는 그냥 2시트입니다. 요즘 2+2 시트 구조의 스포츠카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에스턴 마틴 벤티지는 정말 퓨어한 스포츠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딱 시트가 2개밖에 없습니다. 요즘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시트 타입으로 되어 있죠. 페라리 로마라든지 최근에 리뷰를 전달드렸던 페라리 아말피, 포르쉐 911,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메르세데스 AMG의 GT5 같은 경우에도 2+2 시트 구조로 되어 있고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나 그란 투리스모 역시나 4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에스턴 마틴 벤티지는 GT카라기보다는요, 조금 더 퓨어한 스포츠카의 포지셔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에스턴 마틴 하면은 GT카로 대표되는 그런 모델들이 많잖아요. 현재 벤퀴시부터 해서 DB11, DB12와 같은 그런
이런 굉장히 늘씬하고 도로 위를 정말 미끄러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안겨주는 GT카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 벤티지는 GT카에 가까울지 퓨어 스포츠카에 가까울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일단 이 에스턴 마틴 벤티지 V8에 타자마자 놀랐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승차감 부분이었어요. 승차감 부분이 최근에 제가 여러 GT카들을 많이 타면서 시승기를 전달드렸었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게 굉장히 편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턴 마틴 벤티지는 GT카의 편안함보다는 퓨어 스포츠카가 가져가는 조금 더 터프한 느낌? 이 노면도 많이 타면서 바닥에 있는 정보를 운전자에게 좀 많이 전달해주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대중적인 브랜드에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BMW 미니 있잖아요. 미니 쿠퍼라든지 미니 JCW를 타보면 그 고카트 필링 있잖아요. 고카트 필링. 미니를 타보면 노면에 있는 느낌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아마 미니를 타보셨거나 미니 오너분들이 보시면 그래 맞아, 미니는 확실히 노면 정보가 좀 많이 올라오더라. 그게 재미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해. 바로 요겁니다. 이 에스턴 마틴이 물론 미니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지만, 제가 대중적인 브랜드로 조금 예를 들어 드리면 마치 미니를 타는 듯한, 고카트를 타는 듯한,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운전의 재미가 조금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덜컹덜컹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차와 내가 교감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승차감이 조금 요즘 너무 다 편해지기만 했어요. 근데 그 편해지는 이 승차감, 럭셔리 GT카 시장 속에서 조금 더 반응이 좋고 피드백이 즉각적인 그런 승차감을 갖고 있는 게 이 에스턴 마틴 벤티지라고 바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물론 뭐 장거리 몇 시간씩 타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렇게 제가 오늘 한 3-4시간 정도 주행을 했을 때 느끼면서는 뭐 그렇게 불편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부분은 바로 엔진과 배기 사운드입니다. 지금 차가 좀 막혀서 배기 사운드를 들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잠시 후면은 차가 흐름이 좀 원활해지거든요. 그때 한번 배기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 이 차량은 V8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에스턴 마틴 벤티지에는 메르세데스 AMG 엔진이 들어갑니다. 물론 뭐 똑같이 그대로 넣진 않아요. 물론 출력도 조금 튜닝하고 이것저것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100% 호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엔진 코드명이 M177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승했었던 메르세데스 AMG 이제 GT5와 똑같은 엔진이에요. 근데 GT5보다는 이 차량의 출력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AMG로 비교를 하자면 AMG 63보다도 이 차량의 출력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63보다 조금 더 높은 출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메르세데스 AMG를 타면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변속기잖아요. 변속이 조금 느리다, 조금 멍청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BMW의 변속기를 AMG에 넣으면 어떨까, 약간 그런 상상을 저는 가끔 하거든요. 아마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합이 바로 이 에스턴 마틴 벤티지예요. 메르세데스 AMG의 8기통 엔진에 ZF 8단 미션, 또 GT5에 들어가는 거는 AMG 시프트 MCT 트랜스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엔진은 똑같은데 미션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느낌이 되게 묘합니다. 일단은 이 미션이 주는 느낌 자체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미션만 보면 이거는 퓨어 스포츠카라기보다는 GT카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확실히 주행하면서 이렇게 패들 시프트도 쓰고 하면서 느끼는 운전의 재미는 DCT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ZF 8단 미션이 느리다거나 뭐 답답하다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행하면서 들려오는 이 배기 사운드, 와, 이런 배기 사운드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지금 속도를 그렇게 높이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그냥 100km 구간에서 3000rpm 정도를 쓰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와, 정말 오랜만에 맛깔나는 배기 사운드를 들려주는 스포츠카를 만났습니다. 오! 사실 제가 예전에 에스턴 마틴 벤티지 V8 로드스터를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타보고 느낀 건 내가 타본 8기통 엔진 중에 배기 사운드가 가장 좋은 게 에스턴 마틴 벤티지였다라는 걸 1세대를 타면서 느꼈는데, 2세대에서도 그 느낌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지금은 가장 얌전한 모드입니다. 에스턴 마틴 벤티지는 심지어 컴포트 모드가 없어요. 그냥 스포츠 모드가 기본 뉴트럴 모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까는 스포츠였는데도 그 정도의 사운드와
성능을 보여준 거고,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아까보다 정말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빠른 응답성을 보여주고요. 배기 플랩이 열리면서 더 박진감 넘치는 배기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정말로 무거워졌고 오, 팝콘이 터지는 이 뭐랄까 더 강한 압력으로 팝콘을 터트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와,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8기통의 박진감은 정말 황홀하네요. 이 차를 타고 반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아니 요즘 타본 차량 중에서 배기 사운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물론 8기통 중에서요. 와, 오, 터널. 아, 이게 마력도 높고 토크도 높지만 와, 오. 와, 그냥 직진만 하는데, 그리고 가속 페달의 응답성이 정말 민감합니다. 정말 예민하고 이 패드 시프트의 묵직한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드라이빙 모드는 이 스포츠 모드 아래에는 웬 모드가 있습니다. 웬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트랙, 인디비주얼 모드까지도 있습니다. 이 바로 위에는 트랙 모드가 있는데 좀 무서워가지고 그냥 스포츠 플러스 모드만 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은 이 656마력에 81.2라는 토크를 후륜으로만 보냅니다. 4륜구동이 아니에요. 요즘 또 보기 드문 그냥 순수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와, 이거 진짜 그래서 이 에스턴 마틴 벤티지의 정확한 경쟁 모델은 포르쉐의 911입니다. 제가 앞서 페라리 로마라든지 벤틀리 컨티넨탈 GT, 마세라티, 그란 투리스모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경쟁 모델은 포르쉐 911 중에서도 터보 S라고 보면 되는데요. 확실히 포르쉐 911 터보 S보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박진감 부분, 그리고 이 배기 사운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미션도 포르쉐는 PDK를 쓰지만 이 차량은 ZF 8단 미션을 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GT 성향을 갖고 있는데 확실히 퓨어 스포츠카로서의 이런 운전의 재미도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트랙에서 랩타임을 잰다든지 정말 세밀한 부분, 정말 극한의 그런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911 터보 S가 더 빠르고 더 민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일반 도로에서 사운드를 느끼고 내가 이런 감성을 느끼면서 타기에는 와, 911이랑 비교했을 때 에스턴 마틴 벤티지가 갖고 있는 매력이 훨씬 더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는 에스턴 마틴 벤티지의 매력은 일단 이 차량이 갖고 있는 디자인적인 메리트, 그리고 유니크함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오, 이거 어떻게 참어. 와, 이걸 어떻게 참어. 이건 못 참지. 와, 오. 아, 이건 못 참습니다. 아, 이거 못 참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디자인이 갖고 있는 이 영국산 스포츠카가 주는 유니크함이 확실히 있거든요. 사실 포르쉐 911도 너무 좋죠. 저도 항상 911을 꿈꿔오던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요. 이 에스턴 마틴 벤티지는 일단 이 디자인의 굴곡이 미쳤습니다. 이 볼륨감이, 특히나 이 리어 휀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아, 이건 911 터보 S가 와도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웬만한 정말 다른 슈퍼카 브랜드가 오더라도 이 에스턴 마틴 벤티지의 이 정말 와이드한 리어 펜더는 이 차량의 정말 큰 매력이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네, 이번에 에스턴 마틴 벤티지의 익스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간 전조등 때문에 시동을 좀 켜놨습니다. 그래서 엔진 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점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또 주간 전조등을 켜놓고 리뷰에 멋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시동을 걸어놨습니다. 일단 익스테리어 컬러가 너무나도 매력적인데 저도 정확한 컬러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영국 차 하면은 그린이 대표적이잖아요. 브리티시 그린, 레이싱 그린, 이런 그린 컬러가 너무나도 대표적인 영국 브랜드인데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초록색이 잘 받습니다. 영국 차들이 뭐 레인지로버도 그렇고 뭐 다른 브랜드들도 그렇고 초록색을 좀 잘 받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이 프로포션이 좋아서 그런지 이 에스턴 마틴 벤티지도 이 쨍한 그린색을 너무나도 잘 받아요. 에스턴 마틴은 또 Q라는 비스포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초록색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100여 가지의 초록색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거의 내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색깔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죠. 1세대 벤티지의 느낌도 여기저기서 좀 많이 납니다. 1세대 벤티지도 이 앞쪽에 덕트도 뚫려 있었고 이 펜더가 워낙 두툼했거든요.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턴 마틴의 상징이죠. 이 베인 그릴, 베인 그릴도 아주 매력적으로 와닿는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커다랗게 그릴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눈에 이 차는 에스턴 마틴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여기 프론트 립 스포일러 역시나 이 차를 더욱더 낮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옵션으로 카본 익스테리어 패키지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론트 립이 모두 다 카본입니다. 그래서 저도 운전할 때 상당히 조심했습니다. 이 차에는 프론트 리프팅 옵션이 없어가지고 방지턱 같은 걸 넘을 때, 주차장을 내려가고 올라갈 때 상당히 조심해서 주행을 했었습니다. 확실히 이 라인들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딱 각질 때는 각졌고 볼륨감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부분에서는 또 힘을 좀 뺐고요. 그래서 힘을 주고 힘을 빼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뭐 포르쉐 911처럼 헤드라이트가 완전히 동그랗지는 않습니다. 약간 각져 있는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고, 헤드라이트 내부의 디테일도 최근에 출시된 12기통 뱅퀴쉬 모델과 상당히 닮아 있는 그런 헤드라이트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디테일이 정말로 좋아요. 이 큐빅 6개를 박아놓은 듯한 이 방향시등의 퀄리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한번 볼게요. 측면 프로포션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실 벤티지는 옆에서 봤을 때 정말 완성도가 높은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롱노즈 쇼테크 느낌도 조금 있는데 사실 앞쪽이 그렇게 길진 않기 때문에 롱노즈라고 하긴 애매한데, 쇼테크는 정말 쇼테크입니다. 뒤에가 정말로 짧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와, 이 차 정말 잘 달리게 생겼다, 이 차는 누가 봐도 스포츠카구나 라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루프는 경량화와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카본 루프로 들어가 있어요. 이 사이드 스커트도 지금 제가 주행하면서 비를 맞아서 그런데 사이드 스커트도 지금 다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휠은 이제 무광 블랙 이렇게 5 스포크 트윈 5 스포크 휠로 되어 있고, 미쉐린 PSS5 가장 최신 미쉐린의 스포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캘리퍼까지도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이 옵션 패키징을 상당히 깔끔하게 잘한 것 같고, 여기 있는 사이드 에어벤트에도 카본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본을 정말 곳곳에서 많이 썼고, 지금 여기 이 파츠에서도 카본이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휠은 앞뒤 모두 21인치를 넣었습니다. 21인치 세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에스턴 마틴의 특징은 스완 윙이라고 해서 이 도어를 열었을 때 살짝 위쪽으로 열립니다. 지금 마치 이렇게 날개를 펼친 듯한 굉장히 아름다운 라인을 가지고 있죠. 이것 역시나 에스턴 마틴에서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너무나 멋지고, 정말 그 어떤 다른 브랜드에서도 볼 수 없는 에스턴 마틴 벤티지만의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여기 보세요. 여기가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볼륨감, 그리고 이게 뒤로 쭉 빠지잖아요. 앵글을 뒤로 쭉 빼면 와, 정말 와이드합니다. 정말 와이드. 근데 이게 전폭이 2m가 안 돼요. 2m가 안 되는데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엄청나게 넓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껴볼 수 있고, 지금 제가 꽤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도 여기까지 배기구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얼마나 많은 열이 방출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는 이 에스턴 마틴의 덕테일, 이 부분 진짜 좋아요. 이게 M2 CS도 최근에 공개됐을 때 이런 이제 트렁크 이 스포일러를 갖고 있었는데, 에스턴 마틴은 뭐 DBX라든지 다른 모델들도 이런 덕테일 스타일의 테일 게이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저는 너무나도 멋집니다. 이렇게 끝에 살짝 솟아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순정, 그러니까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리어 램프가 이 과거의 영화 중에 스크림이라는 영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림의 그런 눈매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테일라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좋아하고, 와, 이게 정말 이게 후면 디자인이 정말 미쳤습니다. 전면도 너무 좋았지만 후면 디자인은 그냥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될 정도로, 와, 디퓨저 하며 이 4개의 쿼드 머플러 하며, 와, 타이어 광폭 타이어 한번 보세요. 와, 어떻게 뒷모습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너무 매력적입니다. 와, 이렇게 봐도 매력적이고,
색깔하며 디자인하며 어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습니다. 제 911과는 디자인이 너무나도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트렁크는 밖에서 못 열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기 때문에 안에서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개방이 가능합니다. 이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약간 이렇게 패스트백 스타일로 개방이 되고, 네, 트렁크가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차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이런 파티션 같은 걸 세울 수도 있고요, 눕힐 수도 있고, 조금 활용도가 높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프백은 이렇게 눕혀서 2개 정도는 수납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가로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뒷좌석 시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트렁크가 조금 넓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도 다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는 수동이에요. 네, 트렁크는 수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성능은 정말 미쳤습니다. 가속 성능도 미쳤지만 고속 주행 안정성도 정말 좋고요. 와,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 반응하는 이런 리스폰스가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빠르고, 이렇게 빨리 달리면서 브레이킹을 가져갔을 때도 브레이크도 너무 믿음직해요. 네, 앞에가 6피스톤, 뒤에가 4피스톤으로 알고 있거든요. 와, 브레이크가 주는 안정감, 이런 신뢰도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날이 더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달리기 성능 때문에 손에 땀을 쥐게 만들어줍니다. 복합적으로 정말 재밌는 차량이에요. 이게 코너링을 또 좀 타보고 싶은데 지금 시승하는 구간은 쭉 직선으로 달리는 구간이라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차가 코너링도 전체 길이가 짧아가지고 상당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코너링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익스테리어 디자인도 그렇지만 인테리어도 이번에 신형으로 바뀌면서 정말 좋아졌습니다. 물론 곳곳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향기가 조금씩 나긴 하지만 그래도 에스턴 마틴만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특히나 이 센터 패널 쪽을 보게 되면 과거의 포르쉐 911이라든지 과거의 포르쉐 파나메라가 이 센터 패널에 버튼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런 센터 터널의 디자인을 썼었는데 저는 그때 그 포르쉐의 디자인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버튼들도 많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버튼들이 많으니까 와, 되게 기능도 많아 보이고 되게 멋지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이 에스턴 마틴 벤티지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에스턴 마틴 벤티지의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는 2인승 시트로 돼 있어서 지금 1열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스티어링 휠 왼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바로 이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입니다.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이 정말 좀 유니크하면서도 매력적으로 와닿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테두리가 없죠. 테두리가 없이 정말 유리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조금 특별하다라고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여기 있는 이 패널이 진짜 높습니다. 그 바로 밑에 쪽에는 도어 캐치랑 바워스 앤 윌킨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는데 사운드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음악을 듣기 사운드가 정말로 좋았고 그 밑에서는 이제 사이드 미러랑 창문 조절하고 트렁크 여는 버튼이 여기 있어요. 트렁크는 밖에서는 열 수 없고요. 무조건 안에서 실내에서만 열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는 막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스웨이드 소재로 감싸져 있습니다. 알칸타라 소재로 되어 있고 밑에 부분 수납 공간은 가로로 길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왼쪽 부분에서는 이제 헤드라이트와 관련된 버튼들인데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자인과 상당히 유사하죠. 한 가지 더 유사한 부분은 바로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D컷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유사한데 메르세데스 AMG 이렇게 더블 데크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벤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런 버튼류들의 여기 터치하는 방식도 메르세데스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와이퍼, 방향시등 이런 부분들 동작하는 방식 역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뭐 잡았을 때 그립감이나 이런 것도 메르세데스 AMG랑 똑같고요. 패들 시프트 왼쪽에서는 이제 ADAS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건 핸들 조향까지는 안 되고 그냥 차로 이탈 방지 정도까지만 지원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이제 계기판 메뉴 조절과 관련된
버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꽤나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고 T맵까지도 띄워서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다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끔 제공해주고 있고, 속도계가 무려 360까지 적용돼 있다라는 게 역시 이 차가 예사가 아닌 차구나 라는 걸 속도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턴 마틴 로고도 귀엽게 들어가 있죠. 홈커버는 동그랗게 적용돼 있고, 이 스티어링 휠은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카본 인테리어 트림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광 카본을 쓴 게 아니라 약간 매트한 무광 카본을 썼고, 이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은 카본이라고 하더라도 카본에 결을 어떻게 넣느냐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게 되는데, 에스턴 마틴은 이 결을 상당히 중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본을 넣을 때 얼마나 이게 대칭이 되는지, 또 결을 다 따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경량화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인테리어적인 미적인 요소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인테리어를 제작하는 데도 수개월이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대시보드는 되게 매끈하게 이렇게 약간 슬라이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편했고요.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커버도 멋스럽게 양쪽과 정 가운데 마련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테리어가 적용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송풍구도 깔끔하게 들어있고 약간 브론즈 컬러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급스러움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되기 때문에 T맵을 보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요. 비상등이라든지 문 잠그고 문 열고 내부 공기 순환, 그리고 오토 앞유리 뒷유리 성해 제거 이런 부분들 사용할 수 있고, 엔진의 시동 거는 버튼이 상당히 멋스럽게 되어 있죠. 예전에는 이 크리스탈 키를 눌러서 거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방식을 벗어나긴 했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토글식으로 상당히 컴팩트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돌려서 온도 조절하고요, 여기 세기 조절하고, 여기 조수석 온도 조절, 그리고 볼륨 조절 가능합니다. 열선 통풍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파킹 버튼 매뉴얼로 변속하고요. 여기서는 차체 유지 제어 장치, 가변 배기, 댐핑 컨트롤, 그리고 오토 스탑 앤고 끄고 켜고, 전원 켜고, 여기는 차선 유지 제어 장치 끄고, 주차 센서 끄고, 여기는 서라운드 카메라 이렇게 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 2개 있습니다. 컵홀더가 하나만 있는 슈퍼카 브랜드들도 많은데 컵홀더가 2개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이고요. 이 안쪽에는 C거잭과 C타입 포트 2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깊지는 않게끔 되어 있고, 뒤쪽에는 아예 시트가 없습니다. 바로 트렁크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약간 뭘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제공이 됩니다. 이 정도는 뭐 노트라든지 태블릿을 넣거나 그러긴 앞으로 좀 쓰러지겠죠. 그래서 뭘 올려놓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산이라든지 패딩 정도는 이렇게 구겨서 넣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세미 버킷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딱딱한데 앉았을 때 몸을 감싸주는 느낌이 정말로 좋았고, 에스턴 마틴 로고가 이렇게 자수로 각인되어 있고, 여기도 알칸타라, 천장도 다 알칸타라로 감싸져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터치로 실내 조명 켜고 트위터 스피커 커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알칸타라로 감싸져 있어요. 밀어볼까요? 오, 이런 부분 너무 고급진데 조명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확실히 고급져요. 이렇게 잘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열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살펴볼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리고 에스턴 마틴 차량만의 특징이죠. 이 시트 포지션 조절이 이쪽에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 아래쪽에도 없고 벤츠처럼 이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쪽에 있어요. 이게 또 에스턴 마틴의 특징이죠. 이렇게 앞뒤 등받이, 옆구리랑 요추 지지대, 메모리 시트 3명까지도 저장 가능하고, 요 밑에 쪽에도 이게 브릿지 타입으로 돼 있어서 수납 공간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턴 마틴 벤티지의 시승기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에스턴 마틴 벤티지는 GT카일지 혹은 퓨어 스포츠카일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느낀 벤티지는 퓨어 스포츠카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GT카의 성향도 완전히 없진 않아요. 비율로 보자면 한 7:3, 퓨어 스포츠카 7, GT카의 성향 3 정도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벤티지가 현명하게 그렇게 포지셔닝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GT카를 표방하는 GT카 장르의 슈퍼카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거든요. GT카 성향을 어느 정도 가진 이런 퓨어 스포츠카는 많이 없단 말이죠. 성능은 퓨어 스포츠카의 특징을 가졌지만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너무나도 모던하고 엘레강스하고, 어떻게 보면 또 클래식한 느낌마저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벤티지의 익스테리어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클래식함을 모두 다 벗어던지고요,
가장 최신의 에스턴 마틴의 인테리어를 따르고 있어요. 그 결과 에스턴 마틴 벤티지는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키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능, 디자인, 그리고 편의성까지요. 사용하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슈퍼카이면서도 달리기도 잘 달리고요. 그리고 주차되어 있는 벤티지를 저 멀리서부터 보면서 걸어오는 동안 정말 흐뭇한 그런 미소를 계속해서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건 나뿐만 아니라 내 차를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그리고 누군가가 내 차를 보고 어떠한 피드백을 해줄 때 이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만 본다면 저는 포르쉐 911보다는 에스턴 마틴 벤티지 쪽에 조금 더 끌리는 소비자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멋진 차를 주행하는데 대단히 아쉽게도 비가 추적추적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게 정말 대단히 아쉽습니다. 정말 멋지게 이 차를 찍어보고 싶었는데 요즘 들어 레인지로버 시승했을 때도 그렇고 벤틀리 벤테이가 EWB도 그렇고요. 지금 이 에스턴 마틴 벤티지도 그렇고 영국 차들을 시승할 때마다 비가 와요. 희한합니다. 네, 어제도 맑았거든요. 어제도 맑았는데 오늘 딱 시승하는 이날 비가 이렇게 옵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비가 오는 날 타긴 했지만요, 그래도 에스턴 마틴 벤티지가 충분히 매력적인 차다라는 건 완전히 느끼는 그런 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유니크한 브리티시 럭셔리 감성을 가득 담은 에스턴 마틴 벤티지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